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8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2월 소매 판매 보고서가 그나마 이제 수치가 뭐 나쁘지 않게 나와서 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좀 조용히 계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하고 또 소비자 신뢰가 이제 떨어지면서 4주 동안 사실은 뉴욕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 단위로 그런 모습이었는지 이제 어제 월요일인 뉴욕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0.85% 올랐고 나스닥은 0.31% 올랐고 S&P 500이 0.64% 올랐습니다. 러셀 2000도 1.26%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인텔이 6.9%나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1.8% 빠졌고 테슬라는 4.79% 빠지고 이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3%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0.6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서 오늘도 이제 어제 같은 그런 상승이 이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강도 면에서 이제 어지만 못했어요. 특히 이제 기관의 강도가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돈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세게 안 사주면 금융 투자 갖고는 계속해서 뭐 3일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수는 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 부근에서 어떻게 해서 겨우 이제 색깔만 빨간색으로 끝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4,446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92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6,112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12.34포인트, 어제보다 0.06% 올랐습니다. 강보합이죠. 예, 그렇게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0.56%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아주 일찌감치 오전에 한번 마이너스권으로 잠시 내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종일 이제 플러스권, 마이너스권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거듭해 가다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세게 못 가는 이유가 그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 의해서 이제 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움직여주는 시장이라 더더욱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36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9억을 팔았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520억을 사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745.54포인트, 어제보다 0.27%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오늘 당연히 이제 음봉이죠. 음봉은 달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슨 하락 반전하는 모양새를 보인다거나 이렇게는 아직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450원 30전 다시 1,450원대로 올라갔어요. 이게 참 우리 환율이 불안정한 게 그래요. 사실 오늘 외국인이 저렇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어저께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이 2,20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60억을 팔았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건 외국인하고 오늘 연기금이 샀어요. 한 80억 가까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173억을 팔고 기관은 358억을 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HBM 쪽보다는 레거시 쪽에 촉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98억 샀고 기관은 146억을 팔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23억, 기관 53억 이렇게 양 주체가 다 샀고 현대차도 외국인 407억, 기관 3억 이렇게 둘 다 샀습니다.
반면에 네이버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157억 42억, KB금융도 74억 208억 이렇게 양쪽이 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이 187억 사고 기관은 29억을 팔았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세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 48억 191억.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4억을 팔고 기관은 7억 사고 굉장히 좀 소규모로 움직였죠. HLB는 외국인은 57억 샀는데 기관이 10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4억 사고 기관이 129억을 샀습니다. 양쪽이 다 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 15억 팔고 기관이 22억 사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좀 특이하게 움직인,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섹터는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는 이제 섹터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개별 종목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섹터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어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그 제일약품의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그 신약이 FDA에서 희귀약품으로 지정됐다 뭐 이런 소식.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된 게 두 개 다 오르면서 전체를 끌어올리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기자재.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조선기자재 쪽은 전방산업인 조선이 좋으니까 뭐 당연히 좋죠. 피팅도 그렇고 특히 이제 엔진. 근데 이제 이 선박 엔진에 요새 그 리트로핏이라는 거를 합니다. 리트로핏. 이게 뭐냐면 EU의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되니까 이게 잘못된 엔진을 달고 있는 선박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벌금 같은 걸 이제 한국에서 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헤비 풀 오일이죠. 벙크CU를 쓰던 엔진을 엔진재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트로핏이라고 그래서 좀 고쳐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휘발유 차를 LPG 차로 만드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업용 말고 개인 자가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만들잖아요. 그런 거죠, 일종의 리트로핏. 그래서 친환경 연료, 이제 옛날 그 화석 연료 이거를 이제 같이 쓰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가장 먼저 이제 하고 있고, 하나 엔진도 소규모로 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추진 엔진도 중요하지만 그 소규모 엔진들이 서너 개씩 선박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주 엔진에 비해서는 소규모지만 우리로 보면 그 엔진도 큰 엔진입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공전이 뭐 이런 거 하게 돼 전기가 필요하고 뭐 거기에 필요한 거를 돌리는 그런 엔진들이에요. 그것도 이제 친환경을 요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의료 AI 쪽 오늘 하고 또 AI 관련 신약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조명받으면서 그것들이 좀 움직였고, 조선은 끝났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한화가 이제 호주의 조선소면서 방산업체인 오스탈 지분을 이제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호주 증권거래소에서 어제 날짜로 장외거래로 오스탈 지분을 9.9%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주체가 어디냐면 한화 시스템이 6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0% 이렇게 한 조인트 벤처죠. 거기에 호주 현지법인, 거기서 이제 사는 걸로. 그리고 그 호주 그 증권관리위원회에다가 추가 인수 계획서도 제출했다고 그래요. 추가로 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이 오스탈이라는 게, 오스탈이 미국의 조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화오션이 필리 조선소 산 것처럼 오스탈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가 우리 거랑은 게임이 안 되지만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조선소입니다. 이게 호주 거예요. 호주 오스탈이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한화가 이건 살려고 그랬죠. 이건 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갖고, 그래갖고 이제 필리 조선소를 먼저 산 거죠. 뭐 이제 그런 것 등등 하면서 오늘 이제 또 다시 조선에 또 불이 댕겼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 LNG. 이거는 이제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가서 바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철강, LNG 뭐 이런 쪽 강관, 이거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시장의 특징은 기관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은 기대를 갖고 그래서 뭔가 대기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황이 우리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정리가 되면 뭐가 앞장서서 나갈까 이런 거를 좀 우리는 그 기간을 동안에 생각해 두는 그러면 참 좋을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집중 분석 시간이 있는데 우리 K방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졌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 얘기입니다. 코스피 얘기인데 기관 역시 이틀을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인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어제에 비해서 위축됐지만 근데 물론 이렇게 매일 어제같이 세게 강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못 되는 시장이죠. 우리 상황이 아직. 그렇지만 시장은 기대 심리가 나빠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월요일이고 금주에 대한 기대를 걸고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심리가 나빠진 건 아닌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증시로 봐도 그렇고 상당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그 헌재의 최종 결론이 다들 이번 주에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대부분 언론들도 그렇고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워낙 큰 재료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재료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무슨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대는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리 뛰기 같은 형태를 시장에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일 수밖에 없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2월 19일 이후에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기본적인 거 좀 채워놓는 정도. 그리고 이제 현물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삼성전자나 그럼 어차피 이제 지수를 사는 거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헌재 발표에 대한 결과를 놓고도 또 시장 방향에 대한 예측도 서로 갈리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인용이 돼야 오른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각이나 각하가 돼야 시장이 오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결과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시장 반응 이것도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움직여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가 아주 민감한 주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이 민감한 나라의 민감한 주식 시장이 이제 이번 주에 돼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나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무슨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게 헌재에서 해마다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참 드문 거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 시그널을 내가 잡냐. 특히 이제 상승 시그널을 어떻게 잡냐. 근데 이제 하락 시그널은 상승 시그널 반대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상승 시그널을 확실하게 잡아야 빠르게 대응을 할 거다. 이게 이제 늘 걱정이잖아요. 그게 걱정이에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팁을 하나 좀 이제 드리면 이런 거예요. 결과나 그 헌재의 결과나 또 그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이야. 어차피 뭐 서로 다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따지지 말고 분명히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관, 그 중에서도 연기금, 우리 이제 연기금이 대부분 국민연금이니까, 예, 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가. 근데 여기서 1과 2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야 돼요.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시그널이에요. 그거는 완벽한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개가 동시에 매수를 보이면서 탁 나가면 이거는 이제 상승 시그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영모션에 속을 수 있어요. 하나만 움직이면 영모션에 속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매수가 이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치달았고, 그러면 뭐가 어떤 결과이든 간에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외국인과 연기금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제 이번 주는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어떤 결과가 이번 주에 헌재에서 나오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오르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생각이 가능하면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 있는 많은 것들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으로서 나라 걱정하는 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결정할 때에 있어서는 그 앞단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특히 이제 그 연기금의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의 움직임, 이게 둘이 동일한 방향으로 딱 움직일 때 이게 시장의 방향 결정하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방향으로 향해서 우리도 가면 된다. 그게 아니다 이러면 우리도 빨리 내리는 거고, 그게 간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빨리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민감한 주간의 두 번째 날인 화요일 날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